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아파트 리스 구하는 거, 그러니까 렌트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그럼 아파트를 구할 것인지, 콘도미니엄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집에 방 하나를 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먼트, 사실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DC의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찬가지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아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파트에 그러니까 유닛을 하나 얻어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파트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베드, 원베스. 예. 침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투베드, 원베스.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앤덴 이런 게 있어요. 원앤덴. 원앤덴은 뭘까요? 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덴은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창문이 있는 방은 베드룸이고요. 창문이 없는 방을 덴이라고 해요. 원앤덴, 앤드 원베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베드, 2베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앤덴이다 그러면은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는 방이 있고, 물론 화장실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부엌이 있죠. 그 다음에 리빙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넓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평 아니면 메타 제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스퀘어 핏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퀘어 핏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물론 당연히 지역도 그게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가까운 곳에다가 아파트를 얻는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뭘 할까요? 예.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자, 회사 지원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넣고요. 학교 지원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넣고요. 아파트를 얻을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거예요. 예, 어플라이, 지원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용에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는 건 뭘까요? 예. 뭘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름 들어가겠죠. 예. 주소. 예? 주소 지금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주소를 써야 되나요? 한국 주소를 써야 되나요? 한국 주소 쓰세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써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쓰죠.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적으면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뭐가 나온다? 크레딧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를 통해서 뭘 평가해요? 신용도. 이 사람이 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을 계속해서 못 내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넣고, 신용도를 넣고, 또 뭐 넣죠? 돈을 내죠. 무슨 돈을 낼까요?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죠. 어플리케이션 피를 다 낼까요? 그렇지는 않죠. 콘도미니엄에 신청한 사람은 안 낼 수도 있고요. 개인주택에 신청하는 사람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을까요? 대부분은 받습니다. 예. 왜냐? 자기네들도 어플리케이션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소셜 시큐리티를 넣고 크레딧 점수를 알아보려면 크레딧을 확인하는 곳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고 어쨌든 서류를 심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크레딧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크레딧이 나쁜 사람, 크레딧이 좋은 사람, 크레딧이 나쁜 사람 뭐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 신용도가 낮은 사람.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은 어떻게 해요? 리스를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크레딧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절이죠, 거절. deny. 예. 너는 신용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먼트에서 아파트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어떡할까요? 눈물을 머금고 나와야 되나요? 어떨까요? 그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자, 너는 크레딧 점수가 나쁘니까 그러면 보증인을 데리고라 그래요. 보증인. 영어로 뭐죠? guarantor. 그래서 보증인을 데리고 오면 이 보증인을 뭘 보죠? 이 보증인에 뭘 볼까요? 이 보증인에 보는 게 또 소셜 시큐리티 넘버 또 봐요. 그리고 또 뭐 봐요? 또 크레딧. 예.
결국은 다 크레딧으로 연결이 돼요. 결국 크레딧은 얘 뭐냐? 자, 이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면 저 사람이 제대로 세를 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차임이라고 그러죠. 차임을 잘 낼 수 있느냐. 예,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를 잘 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 크레딧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통과가 돼요. 미국에 처음 왔어요. 유학생이야. 한국에 직장도 없어. 미국에도 당연히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어. 그런데 운 좋게 어떻게 해요? 누가 살아요? 친척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모가 있다라든지, 응? 그러면 뭐 삼촌이 있다라든지 외삼촌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떻게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보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신용도를 가지고 보나요? 아니죠.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의 신용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나면 그때 뭐가 됐냐? 그 다음 절차는 뭐죠? 그 다음 절차는 리스 어그리먼트가 나와요. 자, 리스 어그리먼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 어그리먼트는 그 법적인 그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이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낼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서 그 기간을 정할 것이고 하는 부분을 이제 리스 어그리먼트에 다 정해 놓는 거죠. 자, 리스 어그리먼트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리스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절차, 어플리케이션 넣는 그 절차와 거기에 관련해서 개런터, 보증인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